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부모 멘토링. 매주 이 시간 한국좌운의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에 넘쳐나고요. 아멘. 지난주에도 계속 우리가 운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네. 그 촉각, 또 미각, 후각 이 말씀 나눴고요. 이제 오늘 이 운해를 발달시키는 여러 방법 가운데 특별히 좀 코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하셨어요. 코딩이요? 네네. 코딩. 네네. 어떻게 이 주제를? 이 코딩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코딩에 대한 토크나 이야기 또 강연을 통해서 제가 가보면 예. 어머님들의 이해가 제가 지금 코딩하려고 애들 로봇 하나 사줬어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코딩이라고 하는 게 뭐며 왜 필요한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라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게 그럼 운해하고는 또 어떤 연관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100년 정도 좌뇌가 결국 지배를 했던 세상이라면 앞으로는 이제 좌우뇌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4차원 산업혁명 시대 그래요. 예. 그걸 코딩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코딩은 뭐 로봇을 조려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바로 컴퓨터하고 나하고 관계잖아요. 그렇죠. 내가 컴퓨터를 조절하죠. 예. 컴퓨터 관계인데 우리 아이들 시대의 4차원 산업혁명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컴퓨터에다가 그래서 컴퓨터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C 언어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배울 거니까 놔두고 나중에 문제고 우선 컴퓨터에다가 내가 어떤 부분을 저장을 해놓으면 이 컴퓨터가 로봇을 조절하는 시대가 이게 4차원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즉 내가 직접 조절했다면 간접적으로 내가 메모 저장해 놓은 것이 로봇을 조절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로봇이 하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로봇이 하나 있는데 그 로봇한테 내가 심부름을 이제 시킬 거예요. 예. 자, 그럼 내가 이제 컴퓨터에다 조절을 해놓을 거예요. 자, 나는 6시에 들어와서 사과를 먹을 거야. 그럼 너는 6시에 사과를 하나 깎아놔. 자, 그러면 사과 깎는 방법을 로봇은 이미 저장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로봇에게 사과 깎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여기다가 써놔야 되는 게 이게 코딩의 기본이에요. 이게 먼저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내가 사과를 이제 내가 로봇이에요. 좋습니다. 저한테 이제 시키는 거예요. 제가요? 네네, 시키세요. 이제 제가 이제 네. 사과를 깎는 로봇이에요. 홍 박사 로봇님이. 네네, 이제 저한테 시키세요. 네. 떼떼떼떼. 네, 뭐라고 시킬 거죠? 자, 말로 아니 시키세요. 그러면 말로 이제 시켜야 되겠네. 네. 그러면은 사과가 지금 어디 있나요? 사과가 냉장고에 있다. 예, 자, 그럼 이제 냉장고. 자, 냉장고에 사과가 있다. 네, 그 사과를 네, 깎아라. 네, 깎아라. 야, 이렇게 하면 너무 단순하니까 사과를 냉장고에서 밑에 칸에 뭐 사과가 있다. 사과를 꺼내라. 자, 우리가 엄청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막상 하려니까 딱 막히죠. 그러니까요. 이거를 1번. 자, 1번 순서로 정해. 순서, 논리적인 순서. 1번. 냉장고 앞에 가서 쓸 것. 냉장고에서 1m 정도 떨어져서 쓸 것. 자, 예. 1번이에요. 2번. 냉장고의 중간에 있는 문을 잡아 열을 것.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3번. 가장 밑에 단에 야채실에 있는 문을 앞으로 잡아 당길 것. 그 안에 사과가 있는 것 중에서 어떤 사과 하나를 집을 것. 짚을 것. 그럼 짚고 있나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꺼내고 다시 야채실 문을 닫을 것. 자, 이런 식으로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복잡해지네요. 복잡하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것을 말이나 글로 잘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코딩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코딩은 그냥 언뜻 기본적으로 들 때 이게 좌뇌 같죠.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운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것을 사과 깎는 방법만 시킬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사과를 쉽게 깎을 수 있을까? 어떻게들이 이제 나오는 게 운해예요. 그래서 좌뇌와 운해가 딱 맞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딩을 또 배우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뇌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들 뇌에서는 아직도 3차원 시대의 뇌에 고정관념이 가지고 있는데 이 고정관념이라는 걸 바꾼다는 거는 끊임없이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무서운 거에 한번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야. 근데 남편한테 물으면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건 아내 생각이죠. 근데 그 아내 생각을 바꾸려면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박사님 말씀에 공감을 했던 게 코딩을 저희 아들도 했어요. 네. 근데 뭐 로봇 같은 걸 네. 하나 뭐 이제 장비 교재를 네네.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로봇을 만들어서 네. 뭐 동력을 넣어서 네. 앞뒤로 이렇게 갈 수 네. 있게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로봇을 움직이는 방법을 음. 리모컨 앞으로 가다 앞으로 가고 옆으로 이 방법을 하지 그 방법을 내가 짜지는 않지. C 언어로 이걸 먼저 짜는 게 먼저인데 이건 짜진 걸 갖고 난 조립하는 훈련 조절하는 방법을 하자. 이 조절하는 방법 아무 상관없이 이건 기능이에요. 그 전 단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이나 글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아빠가 로봇이야. 네가 아빠한테 먼저 심부름을 시켜봐. 자, 네가 그러면 어른이 됐어. 아빠가 로봇이야. 자, 아빠가 밥을 할 거야. 로봇한테 밥하라고 네가 시켜봐. 그럼 아빠는 얘가 시키는 대로만 해보는 거예요. 그럼 지가 시키면서도 답답하다. 아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그게 뭐예요?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빠한테 밥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아빠 일어나서 오른쪽으로 2발 뒤로 2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갔어. 그럼 그다음부터는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는지를 가르쳐 줄 거야. 그 순서가 5개가 됐든 10가지가 됐든 세부적으로 찬찬히 가르칠 수 있는 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에게 밥 하나 시키는데 어떤 사람 아이고 내가 하고 말지. 내가 하고 말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네요. 그만큼 말로 이제 그 시대는 글로 쓰는 시대라 말로 해도 얘가 알아듣는 시대니까 컴퓨터가 말이나 글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이 먼저 필요하다. 이게 말하는 사고력과 쓰는 사고력이에요. 야. 사고력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사고력. 이 훈련이 점차적으로 고도화돼 가는 시기가 다만 사람 언어를 컴퓨터 언어로 바꿔서 C 언어로 바꿨다 뿐인데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면 아무 로봇도 나는 시켜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네요. 80 먹은 노인이 지금 우리가 핸드폰 다루지 못하는 거와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인 훈련을 처음부터 배우지 않으면 이 아이가 4차원 시대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 로봇을 내가 앞으로 가면 앞으로 옆으로 하면 옆으로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로봇을 갖고도 어떤 논리성까지는 되겠지만 창의성으로 정말 진화가 되려면 가려면 이 로봇이 여기까지 가는데 방법이 한두 가지냐고요. 여러 개가 있겠죠.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우리가 창의성 그러는 거예요. 가는 방법은 논리적이니까 좌뇌지만 그걸 어떻게 가야만 가장 현실적으로 저렴하게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가장 신속하게 갈 수 있는가는 창의성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비효율성이잖아요. 어떻게 돌아서 가는 거는 갈 수는 있지만 비효율성이죠. 이 2가지가 처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돼요. 좋습니다. 지금 창의성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네. 어떻게 다르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다른 생각 네. 이런 부분들이 운해적인.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엉뚱한 거와 창의성을 혼선하면 절대로 안 돼요. 또 이걸 어떨 때는 그렇죠. 엉뚱할 때가 있고. 엉뚱한 거와 창의성은 전혀 달라요. 창의성은 반드시 논리적 근거가 제시된 상태에서의 이론이 창의성이고요. 엉뚱한 거는 논리적 이론적 배경이 없는 게 엉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왜 그랬어? 그러면 몰라요. 뭐 이런 거. 네. 엉뚱한 건 문제화 쪽이죠. 만약에 에디슨이 우리가 위대하다 그러잖아요. 발명가잖아요. 그다음에 생각이 처음부터 엉뚱한 생각인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왜? 만약에 어렸을 적에는 엉뚱했어요. 그냥 실험실에서 가스 먹고 이상한 짓만 하고 엉뚱했는데 이 아이가 청소년 시기에 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차 안에서 신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매일 신문을 만든 거예요. 매일. 그러니 얼마나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훈련이 됐겠어요. 책을 철저히 읽으면서 그걸 써서 이쪽다 배포할 정도로 논리적으로 자기가 번뜩이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발명가가 됐는데 그런 게 안 됐으면 엉뚱한 걸로 끝났죠. 그러니까 엉뚱한 것 뒤에는 반드시 논리적 사고가 뒤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를 발명하는 이 발명가들 창의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쪽에 대한 엄청 깊이 있는 책을 많이 읽어서 이거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이 됐을 때 가능한 게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 못하고 그냥 창의성만 뛰어나다 그런 애는 없어. 그건 엉뚱한 거예요. 오늘 극동방송에서 부모 멘토링 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뇌를 발달시키는 여러 방법 가운데 특별히 요즘 우리 코딩 수업 많이 하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고 그냥 로봇을 조립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창의적인 부분까지 연결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들고요. 오늘 좀 말씀 또 마무리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자 우리가 아이스크림은 다 위에서부터 먹잖아요. 뒤에서부터 먹는 애가 있어요. 이건 엉뚱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뒤에서 먹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이건 창의성이에요.
근데 너 왜 뒤에서 터먹니? 그냥 이건 엉뚱한 거예요. 몰라요. 근데 얘 말을 들어보니까 훨씬 와 그럴 수가 있었구나는 창의성. 그러니까 항상 아이가 어떤 엉뚱한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게 물어봐 중요하다. 주는 것. 참 중요해서 아이가 하는 행동을 들어보면 아 얘가 엉뚱한 애다 창의성이 뛰어난 애다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참 우리가 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얘기할 주제가 많은 많죠. 것 같아요. 이거 뭐 몇 날 며칠 해도 끝이 없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오늘부터 우리 아이를 이제 창의적 아이와 놀 좌우뇌가 맞는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먼저 그러기 위해선 아이를 정확하게 보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우리 애가 어떤 애인지 오늘부터 아이를 끌어가지 말고 뒤에서 관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또 귀한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벌써 많은 분들 샵 1069번으로 부모 문자 주시는데요.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 멘토링 오늘 이 다시 듣기 유튜브 링크 주소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요. 또 5분을 추첨해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 책을 선물로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 그 부모님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참 좋다 이런 말씀 들으실 거예요. 오늘 문자로 부모라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하죠.